제 136화 혈천교의 만행 그리고 생마. 죽산 곳곳에 불이 붙어 있었다. 친군도 위부가 죽산에서 작전을 전개하는 것은 토끼 몰이식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며, 죽산은 불길이 올라 수많은 대나무 숲, 군락지를 태우고 있었다. 큰 불길이 일어났을 때 사천 도지휘사사에서 군병들이 나와서 죽산 인근에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통제하였고, 청해와 귀주에서도 도지휘사사 군병이 동원되어 이곳 죽산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유성문은 도지휘사사에서 나온 군병들이 죽산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친군도 위부에서는 당문에서 특별 제작한 활용 진천화포를 동원하였고, 죽산 오죽혈곡의 혈동을 향해 화력을 집중하여 일각 동안 진천화탄을 포격하고 있었으니, 죽산 곳곳에 불붙은 것을 보고 있었던 네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죽산을 오르는 소로 길에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고 오직 한 사람만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봐, 곽부. 친군도 위부 무사들의 희생이 너무나 크군. 유성문이었다. 그는 친군도 위부의 피해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곽부, 이영, 이옥 등은 곤혹스러운 얼굴이었다. 아무래도 곽부, 자네 가문에 기별하여 과거 천조에서 활동한 무사 100여 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자네와 이영에게 특별히 명하지 않았나. 오직 폭염객점에서 마약을 먹은 녀석들과 피해 여인들만 챙기라고. 혹시 혈천교의 무사나 무리에 속한 녀석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 했지. 그런데 청해 병사 중 일부와 친군도 위부 각조는 이를 무시하고 익명을 구하겠다는 알량한 자비심으로 오히려 죽은 인원만 50여 명이 넘고, 혈천교의 극렬한 반항으로 우리 천조, 인조는 태반이나 활동 불능의 수준이네. 이봐, 이영 그렇지 않은가?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그것 봐. 이번 천조들은 대부분 자네 사모님 불사각 출신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영의 얼굴은 흑색이 되었다. 그는 사문의 제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평소 가깝게 여겼던 아이들도 생명을 잃었기에 그는 참으로 비통했다. 아마 천조와 인조는 최소 6개월 쉬어야 할 것 같으니, 그렇다고 암천의 세상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친군도 위부가 잠시 하는 일을 멈추면 세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니 말이야. 세 사람은 유성문의 말에 고개를 들어 성문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친군도 위부 제독의 일을 하는 것은 황제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어허, 이분이 나나 이영은 공자의 행사를 너무 잘 알고 가족과도 같지만 옆에 있는 성도 도지휘사 이옥은 외인인 것을 말씀을 삼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성문은 곽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쓴 미소를 짓고, 이보시오, 이 도사. 신 사천 도지휘사 이욱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공자님.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네, 잘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독께서는 응천부 황제 폐하의 최측근 호신이었던 가림백 호군의 몇 안 되는 수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되었나? 곽부. 공자께서는 내 생각을 읽고 계셨군. 그런데 이옥은 어떻게 공자님의 과거 신분을 알고 있었지? 제독? 아니, 공자께서는 가림백 호군을 그만두시고 응천부에서 2년 생활하시다가 낙향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군도위부를 맡아서 황제의 검으로 통하십니다. 후후후후. 금능과 이곳 사천은 매우 떨어졌는데 어떻게 내 소식을 알고 있었나? 네, 제가 잠시 금능 응천부에서 공무를 볼 때 사귀었던 친구가 바로 응천부 비서승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천부에 돌아가는 소식을 그 친구에게 빠삭하게 듣고 있습니다. 후후후후. 비서승을 관리하는 친구라면 매우 지체 높은 친구군. 성문은 빙그레 웃었고 이영과 곽부는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다. 아니, 이 친구 숙맥처럼 보였는데 제법 수완이 좋군.
이영의 눈에서 이체가 스치듯 사라졌고 지금 응천부는 과거 원앙실의 조직이 아직 남아있지. 추미론과 즈포사신들 말이야. 아마도 추미론의 한 자리를 지키는 자가 이옥 도사의 친구인 것 같아. 그러니 이영과 곽부도 이 도사의 눈치를 좀 보는 것이 좋아. 우리가 비록 황제의 검이지만 우리조차 즈포사신의 눈과 귀에는 자유로울 수 없으니 말이야. 성문은 웃는 얼굴로 말했고 성문이 말해 곽부와 이영은 조금 뜨끔했다. 제길? 어제 이 도사에게 술을 사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마음에 걸리네. 썩을 끙. 이영과 곽부는 얼굴색이 좋지 않았지만 특히 곽부는 속으로 욕하고 있었으니 탁. 조심하라고, 곽부. 우리는 실세와 비선 등을 언제나 가늠할 지혜가 있어야 복마전과 같은 응천부와 권력에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암천이 해결되면 해와 은퇴하려는 것이야. 아, 곽부, 어떻게 공자께서 은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헤라는 친구는 내가 생각하는 그 친구가 맞나? 아마도 맞을 거야. 자세한 것은 공자께 묻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으니 말이야. 이영은 전음으로 곽부에서 물었고 곽부도 조금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에 이영은 의문의 얼굴이었지만 아무튼 사담은 잊지 마고 곽부는 선친께 천조의 무사 100여 명만 차출하고 이들의 활동은 지금의 천조와 인조가 복귀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자네도 잠시 청해로 복귀한 후에 응천부의 황명을 기다리도록 해. 내가 금능에 다녀오면 그대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공자님. 그리고 이영은 내가 강소성으로 향할 때 부상한 불사각의 사제들을 데리고 남의 불사각을 다녀오도록 해. 이번 사천 작전에 생명을 잃은 형제들도 있으니 불사각에서 천도제를 진행하게. 이것이 맞는 것 같아. 공자님, 그렇다면 금능은 홀로 다녀오시는 것입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응천부의 일로 사흘의 시간만 보낸 후에 처가에서 일회의 시간을 보낼 생각이네. 네. 어라? 그런데 처가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처가라니요. 후후후후. 나는 해와 백년해로 하기 위해 사마 가주를 만나 허락했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백년해로를 사마가에 허락했다니요. 허허, 이 친구. 아직도 공자님을 모르나? 공자께서 사마 교찰과 혼례를 치르기 위해 결심하셨고 사마 가주이신 사마대인에게 혼례를 허락하셨다는 것 아닌가? 곽부, 이 친구, 낮부터 술에 취한 것인가? 누가 누구의 혼례를 허락하나? 만약 공자가 혼례를 치른다면 사마 대인께서 공자님의 혼례를 허락했다는 것이 맞지. 허허, 이 친구야.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나? 이영. 그것은 곽부의 말이 맞아. 내게 사마 가주께서 와서 혼례를 허락해 달라고 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네. 이런. 이영의 얼굴색은 하얗게 되었다. 응천부 황제의 측근 중에 사마세가의 입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사마세가는 금능에서 명문가로 천년세가가 아닌가.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좌승상 호유용에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인물이 바로 천신장 사마강천인데 사마에는 바로 홍무제의 장녀와 친구가 아닌가. 허허. 공자님은 정말 욕심쟁이가 아닌가. 이봐, 이영. 나를 정말 모르나? 나는 욕심쟁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네가 불사각에서 나올 때 바로 금능으로 오면 될 것 같군. 알겠습니다. 공자님. 참, 공자 앞에서는 내 생각조차 조심해야 하는군. 공자님의 능력은 날로 공전저로 하여 절대 무인이 되시니 말이야. 후후후후. 이영은 유성문의 말에 대답하고 쓴웃음을 흘렸다. 쾅쾅쾅쾅쾅쾅. 좀 전 죽산에 울리는 포격 소리에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죽산에 울리는 모든 소리는 멈추게 되었다. 이제 폭격은 멈췄군. 이 도사, 이곳을 관리하는 병력은 최소로 하고 모든 통행을 통제하시오. 그리고 곽부, 자네와 청해 귀주 병력은 속히 이동하여 죽산의 산불을 진화하게. 물론
이영도 곽부를 도와주고 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허리를 숙여 유성문의 명령에 예를 표했다. 이때 이영은 공자님, 정말 홀로 이 산을 오르려 하십니까? 물론이지. 혈천교의 아수라 혈기를 상대할 인물은 현재 이곳에는 나 외에 존재하지 않아. 지난번에 곽부는 체험하지 않았나. 성문은 말하며 죽산 중턱에 있는 오죽혈곡의 혈동을 보았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우 작아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약간의 대나무들은 모두 쓰러진 것처럼 보였는데 저들을 일반 무리민이 상대하려면 최소 출신이 파지경을 경험한 무인이 나서야 한 명과 대결하면 될 것이나 하지만 저곳에는 최소 2명의 절대자가 있군. 이들과 내가 대결하려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아.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저곳을 향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이지. 나도 막상 싸움이 전개되면 다른 친구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을 것이고. 아, 자, 우리는 맡은 바 각자의 일을 하지. 한 시즌이면 충분할 것이니 이곳 미료루가 있었던 맞은편에 고려식 맥적을 요리하는 객점이 있더군. 그곳에서 2시즌 후에 만나도록 하고 그대들이 나설 때 능히 일만의 군병이라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공자님, 2시즌 후에 객점에서 뵙겠습니다. 그래. 츠츠츠츠. 스스스스스스스스. 유성문은 매우 신출귀몰하게 사라졌는데 세 사람은 허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하지만 성문이 매우 신비롭게 사라졌으나 세 사람 중에 어느 하나 놀라지 않았으니 이들은 성문의 능력이 그냥 일상이 되었으며 대지에는 봄날 얼었던 땅이 햇볕에 녹으며 아지랑이와도 같은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었으며 짙디짙은 어두운 동굴에서 두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들 두 사람은 혈색 무복에 그 위에 긴장포, 짙은 혈색의 피풍이를 걸치고 있었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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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아, 두 사람 외에 뒤에 남은 한 사람도 총총걸음으로 천천히 걸었는데 이들 두 사람을 보며 조심히 허리를 굽힌 채로 따라 나오고 있었다. 아, 그는 바로 과거 16혈종단 단주 혁종천을 따라 사천 단파에 나타난 16혈종단의 양총관이란 인물이었으니 우리 16혈종단은 망했다. 나와 단주는 3공자의 죽산 혈종전으로 들어가 죽음을 면했지만 이곳에 있었던 300여 명의 혈전사들은 죄다 폭발했구나. 어떤 개 놈들이 이곳 혈동에 병력탄을 쏟아 부었는가? 당문인가? 지금 당문은 그럴 사정이 아닌데 말이야. 당문의 당천 녀석은 우리 혈천교의 다음 때 12혈중만 녀석인데. 야! 양촌관! 빨리 오지 못할까? 16혈종단의 단주 혁종천은 화난 음성으로 외쳤다. 알겠습니다. 양총관은 홀로 생각하며 천천히 걸었던 걸음에 속력을 내어 단주와 삼공자 곁으로 달려나간다. 흐흐흐흐. 혁단주, 우리는 이곳에서 아주 망하게 되었나? 제길! 나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는데. 삼공자, 그는 주변을 쓸어보았으며 대나무들이 쓰러져 검은 재가 되었고 그곳에서 하얀색 연기가 조금 피어올랐으며 이 연기는 조만간 꺼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삼공자는 고개를 돌려 16혈종단 단주 혁종천을 보았다. 잿더미가 되었군. 끙! 혁종천은 소강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감히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크크크크. 괜찮아, 괜찮아. 한 번 일을 그르친 것은 병같이 상사다. 삼공자의 음성은 무미건조했다. 삼공자의 음성이 변했군.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혁단주는 허리를 깊숙이 숙였고 파묻은 그의 얼굴 눈동자는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다. 허리를 펴라고.
그리고 이곳에 대해 상황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나? 아, 네. 혁종천은 허리를 펴고 옆에 선 양 총관을 보았다. 보고하게. 네, 휙, 빠, 아이쿠. 쿵. 혁종천은 웃으로 어수룩한 양 총관의 뒤통수를 후렸고 양 총관은 바닥에 자빠져 버렸다. 일어나라. 지금 이 상황에 엄살 피우며 꼼지락할 이유가 없구나. 네, 양 총관은 신속하게 일어나 자리했고 그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말한다. 저희 죽산 혈동 혈천관에서 준비한 혈전사 300은 죄다 산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무사 200도 또한 삼공자께서 연공관으로 사용한 혈종전을 제외하고 이전 8관의 기관은 적의 화력에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반시집 만에 이러한 일이 이뤄졌나? 그렇다면 폭양객점의 일이 아주 우연이 아니라 적은 철저한 준비를 통한 작전이란 말인가? 삼공자는 조금 허탈한 음성으로 말한다. 그리고 뭐란 말이냐? 어서 삼공자님께 속히 구해라. 네, 저희가 진행했던 오왕부와 당무는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양 총관의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모습을 보던 양 총관은 죽었다. 퍼. 삼공자, 아수라백, 소강의 우수가 양 총관의 가슴을 뚫고 나왔다. 허허, 현재 삼공자의 우수가 조금 길어진 모습으로 본다면 포달납궁의 유가술인가? 양 총관의 두 눈은 튀어나왔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서 본인의 가슴에 박힌 손을 보았다. 파. 양 총관의 등짝을 뚫고 나온 소강의 손에 양 총관의 심장이 들려 있었고 그는 우수 손을 오므려 완력으로 심장을 터뜨려 버렸다. 쓱. 스르르 쿵. 삼공자의 손이 쓱 빠지고 삼공자의 손은 양 총관의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양 총관의 얼굴은 썩은 돼지간의 색깔이 되어 힘없이 쓰러져 이생을 하직하였고 재수 없는 녀석. 제법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 귀엽게 봐줬더니 경가지상 사람 말에 최악의 실패를 너무 떳떳하게 말하는구나. 삼공자의 냉정한 말이었다. 이를 보고 있었던 16혈중단의 단주 혁종천은 가슴이 철렁했다. 하, 삼공자의 아수라 마마수가 대성했구나. 혁종천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하며 가슴이 탕진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때 저벅. 혈천주의 7제자 중 삼공자와 혁단주에게 걸어오는 젊은 공자가 있었으니 그는 흑색 무복을 입었고 그의 신형과 얼굴은 초절정 수준이 아닌가. 삼공자란 인물은 흑색 무복의 젊은이를 보고 두 눈에서 격한 아수라 혈기가 폭주하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